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요즘에 이 탄핵이나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진짜 조금 유혹인 것 같아요. 빨리 루틴을 하고 뭔가 하면 되는데 너무 지금 뉴스를 접하고 싶으니까 시간은 사실은 많이 지체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루틴을 마치고 운동 갔다 와서 또 루틴이나 여러 가지 좀 평론가 이 사안에 대해서 그래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기계적으로 짧게라도 루틴을 마치고 그리고 청소하고 운동 갔다 와서 그리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뉴스 너무 보고 싶긴 해요. 솔직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죄송해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좀 보기는 봤거든요. 뉴스를. 네. 근데 최대한 루틴을 하고 네,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걸 또 까먹었어요. 잠시만요. 네. 네, 일단 독서를 하면서 네, 복부 마사지를 하는데 이걸 잠깐 깜빡해서 역시 내가 지금 정신이 좀 없긴 없구나. 네, 이런 거 자꾸 깊이 지금 분석하지 말고 빨리 기계적으로 루틴을 하고 운동 갔다 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임스 알렌님의 습관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모든 확립된 그 마음 상태는 후천적 습관입니다. 마음의 상태. 저는 정말 이번에 크게 느낀 것 같아요. 이게 후천적 습관이다라는 거. 내가 그 마음 상태를 느끼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계속 하는구나. 어떤 기억을 찾아가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확립된 마음 상태는 후천적 습관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와, 이거 진짜 제가 경험했거든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 거거든요. 쾌활함과 우울감, 평온함과 노여움, 관대함과 탐욕스러움과 같은 모든 마음 상태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자신의 선택으로 형성된 습관입니다. 맞아요. 제가 왜 자꾸 이 생각을 하고 있지? 나도 모르게 왜 자꾸 이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그게 뭐였냐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나의 선택으로 형성된 습관이라는 거.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결국 마음의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런 습관들이 쌓여 삶이 됩니다. 결국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그게 한 1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자꾸 떠오르는 생각 자체, 내가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생각들,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들을 바꿔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붙들고 유지하기 어려운 생각이라도 그 생각을 끊임없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고 습관적인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끌어당기는 법칙이야. 그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천천히 그게 이제 그 습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공예를 처음 배우는 소녀는 연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은커녕 제대로 잡는 일조차 쉽지 않지만 오랜 반복과 연습을 거친 후에는 편안하고 능숙하게 다룰 줄 압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는 앉아있는 자세, 각도, 이 모든 거, 그 다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고립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생각하면서 했지만 지금은 자동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실력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마음 상태라도 끈기 있게 실천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 자신의 인격으로 녹아듭니다. 녹아든다. 습관과 상황을 만들고 습관 그리고 상황을 만들고 개선하는 마음의 힘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기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완벽한 자유로 나아가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완벽한 자유로 나아가는 열린 문과 같습니다. 그저 생각을 통제함으로써 그것이 완벽한 자유가 되는 길이다. 인간에게 악한 습관을 만드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본질적으로 선한 습관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습관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야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옳은 일보다 나쁜 일을 하기 쉽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더 쉽고 선행보다 악행을 저지르기 쉽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은 일반적으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의 명백한 사실로 여겨집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나쁜 행위와 우리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하기 쉬우나 유익하고 좋은 행위는 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류와 관련해서 대체로 사실이긴 하지만 인간의 발전 과정 전체로 볼 때 지나가는 경험, 즉 일시적인 요인으로서만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관한 고정된 상태를 설명하지 않으며 영원 불멸의 진리도 아닙니다. 사람이 옳은 일보다 그른 일을 하기 쉬운 것은 일반적으로 무지 때문이며 인간의 진정한 본성,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무지 때문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무지 때문이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사실 같아요. 무지 때문이다. 어린이가 처음 글 쓰는 법을 배울 때 펜을 잘못 쥐고 글자를 틀리게 적기는 쉽지만 펜을 바로 쥐고 글자를 정확히 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아이가 아직 쓰기 기술이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며 그 무지는 꾸준한 노력과 연습이 뒤따라야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는 어느새 펜을 똑바로 쥐고 쓰는 것이 쉽고 자연스러워지며 잘못된 방법으로 쓰기는 어렵고 불편해집니다. 마음과 삶의 중요한 부분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많은 연습과 계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습관처럼 쉬운 일이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온다. 솔직히 전에 완전하게 거기까지는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수양의 시간이다. 마음과 삶의 중요한 부분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많은 연습과 계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습관처럼 쉬운 일이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옵니다. 장인이 연습을 통해 기술을 완성하는 것처럼 사람은 연습으로 선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습으로 선을 성취할 수 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새로운 습관의 형성에 달린 문제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쉽고 자연스러우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하기 어려워진 사람은 최고의 덕에 도달하여 순수한 정신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많은 연습과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많은 연습과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에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습관처럼 쉬운 일이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옵니다. 장인이 연습을 통해 기술을 완성하는 것처럼 사람은 연습으로 선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새로운 습관의 형성에 달린 문제입니다. 새로운 습관의 형성에 달린 문제이다. 올바른 생각은 쉽고 자연스러워지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하기 어려워진 사람은 최고의 덕에 도달하여 순수한 정신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무지하고 나쁜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것이 습관을 형성하고 결국 죄를 짓는 일이 그 사람에게 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둑은 남의 것을 탐하고 욕심내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기회가 생겼을 때 물건을 훔치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고 정직한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산 사람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둑질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완전히 깨우쳤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친다는 생각이 털끝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습관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게 됐는데 지금 이 책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글로 표현해 주시고 계세요. 습관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 좀 더 확실한 설명을 위해서 절도라는 다소 극단적인 예를 소개했지만 결국 모든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많은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하고 표출하는 것도 조급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반복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습관은 반복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더 깊게 뿌리를 내린다. 제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 생각의 습관을 완전히 이번에 바꾸는 것 같아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쵸? 분노와 조급함이 많은 사람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조급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며 잠시만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이린님. 자, 분노와 조급함이 많은 사람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조급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며, 맞아요. 제가 분노하고 조급함이 정말 강했거든요, 예전에. 네, 저를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조급한 그 생각과 행동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그 조급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분노와 조급함이 일어났다. 맞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고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맞아요. 이건 정말 한번 생각해봐요. 저의 과거를 얘기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맞죠. 지금도 그런데, 그렇기에 평온함과, 제 목소리가 지금 약간 격양되어 있어요. 그쵸? 지금 입도 풀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이 격양된 목소리를 어떻게 내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 천천히 이야기하면 된다. 네. 그래서 평온함과 인내심도 같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하고 인내심 있는 생각을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되어 나중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서 추방할 수 있고, 모든 그릇된 행동을 없앨 수 있으며,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한번 작은 실천이 뭐요? 큰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작은 실천이라는 게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삶이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은 습관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습관은 꾸준한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완벽하게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날이 올까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이루는 사람은 그 즉시 완전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비결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와, 이 책 진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삶의 불행, 즉 마음의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꾸준한 성장의 문제이지, 외부에서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그 행동과 그릇된 감정에 빠지기 쉬운 환경 안에서도 때묻지 않은 그 생각과 바르고 침착한 태도를 기르도록 매일매일 시간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대리석 조각을 만드는 예술가처럼 올바른 삶을 열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재료들이 자신이 꿈꾸는 가장 고결한 이상이 될 때까지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합니다. 너무 좋아. 맞아요.
이렇게 높은 수준의 성취를 얻고자 노력할 때는 가장 낮고 쉬운 단계부터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점점 더 어렵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장, 발전, 진보, 전개의 법칙은 삶의 모든 부분과 인간의 모든 성취 과정에서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무시하면 실패는 불보듯 뻔합니다.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한 것이다. 사람들은 학문을 습득하거나 일을 배울 때 혹은 사업을 추진할 때 모두 이 법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엄격하게 따릅니다. 그러나 덕을 습득하고 진리를 배울 때 올바른 행동과 삶의 지식을 추구할 때는 대부분 사람이 이 법칙을 인지하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덕과 진리와 완전한 삶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며 배우지 못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이 독서의 문제라거나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전제의 수용 문제라고 믿고 정신적인 원리도 이런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더 높은 삶은 생각과 말과 행동 면에서 더 높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며 사람과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시급한 정신적 원리에 대한 지식은 덕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오랜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큰 것을 알기 전에 먼저 작은 것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듯이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항상 실천이 먼저입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수학을 가르칠 때 절대 처음부터 어려운 개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은 시간 낭비이며 학생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먼저 간단한 연산 규칙을 보여주고 설명을 준 다음 학생들 스스로 연습해보게 합니다. 학생들이 처음에 답을 맞히지 못하더라도 꾸준한 연습과 노력 끝에 문제를 정확히 풀게 되면 교사는 그보다 좀 더 어려운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그 과제를 해결하며 그 다음 과제를 제시하는 식으로 점점 수준을 높여갑니다. 정비공이 일을 처음 배우는 수습생 예시가 나오고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집이라면 부모는 아이들에게 먼저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부모의 말을 따르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바르고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나면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알려줍니다. 어떤 아버지도 자식이 가족의 의무와 사회적 덕목을 실천하기 전에 먼저 윤리와 원칙부터 가르치려고 하진 않을 것입니다. 평범한 세상이라도 언제나 깨달음보다 실천이 먼저라면 더 높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할 때는 이 법칙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덕은 실천해야만 알 수 있고 덕을 실천하는 일에 숙달해야만 진리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덕은 실천해야만 알 수 있다. 덕을 실천하는 일이 몸에 완전히 배었을 때 진리의 깨달음도 완전해집니다. 진리란 덕의 교훈을 가장 간단한 일부터 더 어려운 단계로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고 배움을 얻는 아이처럼 진리를 배우는 사람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지면서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는 데 더욱 매진합니다. 덕을 실천하는 것이 몸이 익은 사람은 마음이 저절로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펼쳐지고 그 깨달음 안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거 10단계 실천이네요. 몸의 악덕, 게으름, 과식함, 없어, 비방, 잡담, 쓸데없는 대화, 욕설, 분친절한 말,
경박한 말, 무례한 말, 비난, 헛되는 말, 이타적인 의무 수행, 확고한 정직함과 완전한 도덕성, 무한한 관용. 네, 그러면 여기까지 독서하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조금 생각이 그랬지만 괜찮아요, 아이린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생각 정리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아이린님.